많이 받게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그 법적으로 좀 오락가락한 우리나라의 어떤 PMD 관련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형 이동장치 어떤 정의나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관심 없다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 개인형 이동장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어떤 팩트 체크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개인형 이동 장치는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PM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는 그 큰 분류에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이 돼서 그 중에서 특별하게 뭐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따로 분류를 해서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는 것이 그 단 세 가지만을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 그다음에 전동 이륜 평행차, 쉐그웨어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렇죠. 전기 자전거. 이 전기 자전거는 오로지 전기 동력으로만 가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만을 그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냐? 사실 이 나머지 것들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서 지금 제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대분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모순적인 그런 면도 있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를 들어 전동 외륜이나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륜 보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게도 뭐 30kg 미만이고 속도도 당연히 뭐 10km 정도인데, 얘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는 포함 안 되고 그냥 개인형 이동 수단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동 외륜을 타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갔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 여기서 타면 안 돼. 이래. 그럼 황당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전동 외륜을 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전동 킥보드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요. 똑같이 취급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앞으로 뭐 그 유사한 어떤 디자인들 이제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다음에 조금 더 편리하고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해서 변형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그때는 또 걔를 어디에 볼 거냐, 이제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같이 또 계속.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워낙 신문물이라다 보니까 이제 법에서도 이걸 과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이걸 사용하게 할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고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여담으로 이 법을 개정할 때는 사실 이 청소년 대표도 하나 좀 참가시켜서 젊은 사람들의 그렇죠. 생각이 어떤지 그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저런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라든지 뭐 PMD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되게 10대, 그러니까요. 2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이런 걸 사용할 때 과연 안전을 위해서 고려할 게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뭐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뭐 좀 받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법에 반영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PMD를 많이 타보신 분이 네. 좀 생리도 잘 알고 그런 분들이 법을 개정할 때 좀 참가해서 거기에 대한 좀 문제점 파악했던 것들이 좀 녹아날 수 있도록 그런 그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외륜보드나 전동 킥보드 같은 PMD 같은 경우는 그 중고생들이 보드나 공원에서 사실 이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실 보면. 근데 이런 행위들이 사실 보면 현행법상으로는 좀 위법한 행위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 뭐 원칙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사실은 이제 그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도로에서 탄다는 게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그거 되게 사실 위험하죠. 사실 더 위험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도에서 타자니 뭐 또는 공원에서 타자니 뭐 이건 지금 현행법 위반인 거고. 그렇다고
또 면허도 있어야 되고. 아, 그렇죠. 네. 면허가 또 네, 있어야죠.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만 16세 이상이 또 가능하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6세 이하의 뭐 청소년들이 뭐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뭐 아마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곧 개정을 통해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문물, 그쵸. 그 새로운 네. 어떤 디바이스가 이제 나왔을 때 그걸- 그게 적응하는 건 대부분 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빨리 적응할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얼리 어댑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대의 어떤 특성상 젊은 친구들이 어떤 변화를 흡수하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빨리 적응하고 또 빨리 흡수를 할 텐데, 자, 그러자니 또 이게 네. 법률적으로 좀 네. 못 따라가서 이게 이 문제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젊은 수요자들이 청소년들이 네. 좀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그렇죠. 탈 탈 수 수 있도록 있도록 예, 그런 배려를 이제 뭐 하고 그런 입법적으로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그런 대안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뭐 넌 나이가 어리니까 안 돼. 이렇게 이제 하지 마라. 예, 규제하기는 조금 네. 예, 어려운 네, 저 어렵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예, 이게 굉장히 변호사님, 그 전동 외륜이나 이륜보드, 뭐 전동 스케이트보드 같은 어떤 이 그 개인형 이동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PMD들. 예. 자, 그런 것들은 지금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이제 타지 못하니 보드나 공원에서 당연히 타면 안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현재 그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이 그 PMD들, 예? 그 적절한 이용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보급 측면에서 이제 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타게 할 것인지, 즉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뭐 보도에서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 뭐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둘째로는 개인형 이동 장치가 이제 도로교통법에 이제 규정이 돼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 보험 회사들이 그 최소한 그 보험 상품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좀 저속의 PMD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험 상품이 없어서 가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네.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 사고 사례를 한번 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네. 그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자,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아닌 저 전동 외륜이란 말이에요. 그 전동 외륜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이제 어떤 그 어린 아이가 이게 뛰어오다가 충돌했어요. 전치 5주 정도로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동 외륜을 탄 친구가 만 16세가 안 돼. 만 13세야. 더군다나 만약에 전동 외륜이 친구 형 거를 빌려서 탔어. 복잡하게 꼬여 있긴 한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저 미성년이잖아요. 첫 번째가. 근데 또 그 자체도, 전동 외륜 자체도 본인 게 아니야.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좀 처벌이 어떻게 되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그 전동 외륜은 예.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 장치가 예, 아닌 그렇죠. 거죠. 예. 따라서 당연히 면허가 필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면허 취득은 또 16세 이상만 가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전동 외륜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게 그렇죠. 원칙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전동 외륜을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보행자를 충돌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되고. 그러니까 자전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횡단보도에서 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결국은 12대 중과실 모두 해당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적어도 뭐 5년 이하의 금고나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큰 사고인 그렇죠. 거죠. 예,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일단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니까 일단 뭐 형사처벌보다는 이제 손해법상 보호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손해배상은 이제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죠. 판례는 한 15세 이상의 미성년자한테는 책임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미성년자한테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들이 이제 감독자로서 이제 책임을 지게 돼서 뭐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그 형사 미성년자를 이제 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처벌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해자들이
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뭐 좀 소극적이거나 뭐 외면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는 이제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피해자 부모가 뭐 자동차 보험에서 뭐 무보험, 뭐 상해 그런 이제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뭐 무보험차 상해를 근거로 해서 뭐 보험사로부터 뭐 청구를 네, 네, 일단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분은 가해자 부모한테 이제 따로 손해배상 청구 뭐 소송을 통해서 그렇죠.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친구 형이 어디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친구도 모르게 그 몰래 갖고 가서 이렇게 탔어.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그런 경우에 면책범이 이제, 네, 당연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그 전동회는 소유자가 뭐 자기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이제 도난 당한 건데, 뭐 거기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어렵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몰래 갔다가 이렇게 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몰래 가져간 사람이 100% 다 책임진다. 뭐 그렇게. 그 자녀가 사실 보면 형사는 미성년이니까 뭐 어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어린이가 이제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보면 어린이인데 뭐 어마어마 큰 재산가도 있잖아요. 그죠? 뭐 10살인데도 뭐 집이 수십 채 있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세상이긴 한데, 만약에 별도의 재산이 있다면 직접 당사자가 이제 어리지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어린이지만 그 친구가 민사적으로 원래는 다 보상을 하는 그런 근데 거죠. 그게. 민사에서도 네. 책임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15세 네. 이상을 책임 능력,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어떤 인식 능력, 이런 걸 그걸 책임 포함한 능력이라고 하는데, 법률에서는 지금 책임 능력이 뭐 몇 살이다라고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례로는 한 15세 이상 정도면 책임 능력이 있다. 그런 어떤 주의 의무를 기울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나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10세라면 뭐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도 미성년자이지만 그렇죠. 민사적으로도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감독자, 뭐 부모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PMDA 보험은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용하시는 분들은 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고, 법과 제도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새로운 변화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4부 PM 불법 개조의 사고 책임에서 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